손흥민의 질주를 기대하지 않았다면 아마 전반전이 끝나자마자 경기장을 떠났을 겁니다. 런던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을 힘없이 빠져나오던 군중 속에서 터져나온 한 토트넘 호스퍼 충성팬의 이 쓰라리면서도 희망이 뒤섞인 절규는 방금 끝난 한 편의 비극을 이보다 더 정확하게 요약할 수 없는 한마디였다. 2024에서 2025 시즌 프리미어리그 36라운드 크리스탈 팰리스를 안방으로 불러들인 경기는 연이은 졸전 끝에 반등을 노렸던 닭 군단에게 또 다른 악몽 같은 오후를 선사하며 위기에 빠진 팀의 고질적인 문제점들을 남김없이 드러냈다. 그러나 이 암울한 그림 속에서도 한 명의 스타, 손흥민이라는 이름의 희망이 돌아왔다는 사실은 팬들에게 신라 같은 믿음을 붙잡게 하는 한 줄기 빛이었다. 경기 전부터 이미 분위기는 어두웠다. 토트넘은 극심한 부진에 시달리고 있었고 승리는 지상과제였다. 하지만 모든 관심은 경기 자체의 향방보다는 손흥민의 복귀 가능성에 쏠려 있었다. 대한민국 출신의 이 주장은 지난달 프랑크푸르트와의 처절했던 유로파리그 8강 1차전 원정 경기에서 발 부상을 당한 이후 공식 경기 7경기 연속 그라운드를 밟지 못했다. 하루하루 시간이 흐를수록 특히 토트넘이 결승에 진출한다면 손흥민이 유로파리그 결승전에 맞춰 회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물음표는 더욱 커져만 갔다. 크리스탈 팰리스전을 앞두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조심스러우면서도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다. 손흥민은 예상보다 회복세가 좋습니다. 다음 경기에서 몇 분이라도 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발언은 즉각 손흥민이 후반 교체 투입될 것이라는 위험 부담이 있지만 기대감도 큰 도박이 될 것이라는 추측을 불러일으켰다. 전문가들의 의견은 분분했다. 일각에서는 손흥민이 최상의 컨디션이 아닐지라도 이번 경기에 출전해 경기 감각과 체력을 끌어올려 더 중요한 목표인 유럽 대항전 결승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부상만 재발하지 않는다면 다소 미흡한 경기력도 감수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수많은 팬들은 걱정을 감추지 못했다. 지난달 절뚝이며 경기장을 빠져나가던 손흥민의 모습은 여전히 뇌리에 생생했고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부상이 무리한 출전으로 악화될 수 있다는 공포는 충분히 근거 있는 우려였다. 수많은 추측 속에 손흥민 자신이 기대감에 불을 지폈다. 경기 전날 소셜미디어에 올린 좋은 아침입니다. 경기장에서 곧 만나요 라는 짧은 메시지는 그의 출전 가능성을 암시하는 듯했다. 함께 올린 환한 미소의 사진은 Eat Army, Eat Army, 토트넘 팬의칭 들의 심장을 터질 듯하게 만들었다. 기대감은 최고조에 달했다. 그리고 마침내 손흥민이 팀 동료들과 함께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의 모습을 드러내자 작지만 따뜻한 소동이 일어났다. 우상에게 사인을 받으려는 어린 팬들이 선망의 눈빛으로 그를 둘러쌌고 이 기억에 남을 순간은 경기 전 팽팽했던 긴장감을 어느 정도 누그러뜨렸다. 전반전이 시작되자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계산은 선발 라인업을 통해 빠르게 드러났다. 경기력 회복이 필요한 선수들에게 우선권이 주어졌거나 혹은 다른 시각으로 보면 다소 무모한 실험이었다. 프랑스 출신의 젊은 재능 마티스텔이 최전방 공격수로 나섰다. 왼쪽 측면은 오도베르가, 오른쪽은 쿨루셉스키가 책임졌다. 중앙 미드필더 듀오는 사르와 벤탄쿠르였고 그들 앞에는 젊은 수비형 미드필더 아치그레이가 버티고 섰다. 많은 분석가들의 관찰에 따르면 이 호주 출신 전략가가 채택한 전술은 수비에 허점을 내버려 둔 채 오직 공격만을 외치는 듯했다. 그리고 문제점은 이내 드러났다. 경기 시작 단 7분 만에 크리스탈 팰리스의 날카로운 공격에 토트넘의 골망이 흔들렸다. 다행히 오프사이드 판정으로 득점은 취소되었다. 토트넘 팬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곧바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기이한 전술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치명적인 약점은 왼쪽 측면 수비수 스펜스가 너무 자주 공격에 가담해 상대 페널티 박스까지 침투하며 뒷공간을 광활하게 노출하는 데 있었다. 빠르고 영리한 윙어들을 보유한 크리스탈 팰리스는 이 치명적인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들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한 방송 해설위원은 원래 수비 가담이 적은 공격수 테리 왼쪽 측면에서 스펜스를 커버하기 위해 자주 내려와야 한다는 것 자체가 토트넘의 심각한 전술적 문제를 보여줍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배치입니다. 라고 탄식했다. 상대의 끊임없는 측면 공략에도 불구하고 스펜스는 플레이 스타일을 바꾸라는 지시를 받지 못한 듯 계속해서 전방으로 돌진했고 토트넘의 수비 시스템은 더욱 균형을 잃어갔다. 불쌍한 마티스텔은 득점 임무에 집중하는 대신 마치 진짜 윙백처럼 깊숙이 내려와 동료의 실수를 메워야 했다. 심지어 미드필더 벤탄쿠르마저 스펜스가 남긴
드넓은 왼쪽 공간을 메우기 위해 여러 차례 측면으로 빠져야 했다. 이로 인해 공격진은 숫자가 부족해졌고 고립되어 쉽게 막혔다. 관중석의 분노는 점점 커져갔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향한 전술적으로 무능하다. 왜 풀백들에게 수비에 집중하라고 요구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다. 는 야유와 비난이 점점 더 많이 터져나왔다. 그리고 올 것이 오고야 말았다. 더 나은 수비 지원이 있었어야 할 오른쪽 측면에서 시작된 공격으로 토트넘은 첫 실점을 허용했다. 많은 이들이 감독의 비합리적이고 무능한 전술에서 비롯된 실점이라고 여겼다. 전반전은 크리스탈 팰리스가 1대 0으로 앞선 채 끝났고 이는 경기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는 결과였으며 기사 서두에 언급된 팬의 절규를 더욱 쓰라리게 만들었다. 후반전에 들어서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크리스탈 팰리스는 후반 초반부터 스펜스의 위치를 계속해서 파고들었다. 그리고 마치 예정된 수순처럼 원정팀의 두 번째 골이 터졌다. 에제가 환상적인 개인기로 점수를 이대로 벌리며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을 침묵에 잠기게 했고 이내 더 격렬한 항의의 야유가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카메라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긴장되고 무력한 표정을 계속해서 비췄고 이는 닭 군단의 벤치를 뒤덮은 숨막히고 압박감 넘치는 분위기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궁지에 몰린 순간 57분 결단이 내려졌다. 손흥민이 투입된 것이다. 관중석은 마치 폭발할 듯했지만 온전히 환희에 찬 함성만은 아니었다. 그 속에는 극도의 불안감이 섞여 있었다. 많은 팬들은 손흥민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투입되어 부상이 재발할까봐 두려워했다. 포스테코글루를 향한 비난은 또다시 이어졌다. 정말 한심하다. 팀이 0대 2로 지고 있고 경기는 교착 상태인데 방금 부상에서 복귀한 선수를 투입해서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하길 바라는 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독의 전술과 선수들의 무기력한 경기력에 대한 온갖 부정적인 감정과 극심한 실망감 속에서도 마지막 희망인 손흥민의 질주를 보고 싶은 갈망은 그 모든 것을 압도했다. 손흥민은 포로를 대신해 들어갔다. 등번호 7번의 전설이 경기장으로 들어서려는 순간 6만 5천 명의 홈팬들은 기립박수를 멈추지 않았다. 그가 다시 한번 상황을 구해낼 것이라는 모든 믿음과 희망이 담긴 뜨거운 환영이었다. 손흥민은 최전방 공격수 자리에 배치되었고 텔은 왼쪽으로 젊은 재능 마이키, 무어가 오른쪽 측면을 맡았다. 이때 포스테코글루의 전술은 그 어느 때보다 명확해졌다. 모든 공을 손흥민에게 집중시켜 이 대한민국 슈퍼스타의 번뜩이는 개인 기량에 기대를 거는 것이었다. 그리고 손흥민의 존재감은 즉각 차이를 만들어냈다. 그는 오른쪽 측면에서부터 기술적이고 빠른 드리블로 돌파를 시도하기 시작했다. 토트넘 팬들은 손흥민이 투입되자 크리스탈 팰리스가 공격을 전개하는데 더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분명히 느낄 수 있었다. 상대 수비진은 그를 막기 위해 인원을 집중할 수밖에 없었고 이는 보이지 않게 토트넘의 중원 안정에 도움을 주었다. 68분 왼쪽 측면에서 특유의 드리블 돌파 후 손흥민이 강력한 슈팅을 날렸지만 아쉽게도 상대 수비수의 몸을 날린 수비에 막혔다. 경기를 지켜보던 일부 전문가들은 방송을 통해 손흥민이 이런 경기에서 너무 무리할 필요는 없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경기 감각을 되찾고 부상을 피해 유로파리그 결승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러나 손흥민의 고립은 또 다른 문제였다. 그는 최전방에서 공간을 찾아 매우 영리하게 움직였지만 많은 팬들이 씁쓸하게 2부 리그 수준이라고 부르는 동료들의 패스는 부정확하거나 그를 어려운 상황으로 몰아넣기 일쑤였다. 이 모습에 관중석에 적지 않은 팬들은 머리를 감싸주며 안타까움과 분노를 표출했다. 89분 또 한 번의 기회가 손흥민에게 찾아왔다. 마티스텔이 드물게 중원에서 공을 따내 공간으로 침투하는 손흥민에게 영리한 패스를 연결했다. 하지만 이미 수많은 크리스탈 팰리스 수비수들이 내려와 최대한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손흥민의 슈팅은 또다시 두터운 방패를 뚫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손흥민이 거의 2달간의 공백 끝에 경기 감각이 현저히 떨어진 것은 분명하지만 그의 이동 속도와 공간 침투 능력은 여전히 인상적이라고 평가했다. 문제는 팀이 손흥민에게 더 효과적으로 공을 공급하여 그가 마무리하고 빠르게 최상의 컨디션을 되찾을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것이 유로파리그 결승전의 가장 큰 희망이 될 것이었다. 하지만 손흥민의 개인적인 노력만으로는 경기의 흐름을 바꾸기에 역부족이었다. 경기는 크리스탈 팰리스의 2대 0승리로 끝났다. 전면적인 패배였고 그 주된 원인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무능한 전술, 오직 손흥민에게만 의존하며 그 주위에
2부 리그 수준의 선수들을 배치한 플레이 스타일 때문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종료 휘슬이 울리자 팀의 쓰레기 같은 경기력, 특히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향한 격렬한 야유와 조롱이 또다시 경기장을 뒤덮었다. 불명예스러운 역사적 기록도 세워졌다. 이번 패배는 토트넘의 올 시즌 리그 20번째 패배로, 이는 클럽 창단 140이 면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끝없는 실망감 속에서 포스테코글루 체제 하해팀의 암울한 미래와 비판이 쏟아지는 가운데 부상에서 거의 완전히 회복하여 투쟁하는 손흥민의 모습은 팬들에게 유일한 버팀목이었다. 적어도 그들은 손흥민이 토트넘과 함께 모든 것을 걸고 싸워 유로파리그에서 영광을 가져다주며 잊고 싶은 시즌을 구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품을 수 있었다. 축구의 신시청자 여러분, 방금 전해드린 분석과 경기 내용이 경기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더 나은 품질의 영상을 제작할 수 있도록 채널 구독과 멤버십 가입으로 응원해 주시는 것 잊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